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33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기 전에요. 이 강의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시간이 6분 30초인데요. 넉넉 잡고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읽고 이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이 여러 번 나온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요즘에 어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술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또 IoT 기술 등등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지문에 독서 지문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책이나 자료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독서 지문을 푸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생으로서는 없겠지만은 성인이 되면 자동차를 갖게 되고 그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제가 사용했던 그런 스마트폰 기술을 아마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그때 그랬지라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시면은 좀 더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 지문 같은 것들은 이제 푸는데 유의점이 있다면은 너무 자기 상식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서 지문에 많은 그런 지문들이 일반적인 상식, 통념을 좀 깨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이렇게 풀다가는 그 상식을 기준으로 풀면 문제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글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 배경 지식에만 매달리면 안 되고 이 글의 내용에 따라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위치 측정 기술도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모평이기 때문에 좀 수준 있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문단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술이 이 글의 중심적인 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자, 위치의 종류를 위치 같은 거 위치라고 하는 개념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절대 위치, 상대 위치 두 가지가 있네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을 표시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그래서 그 위치의 종류와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위치 측정 기술은 아니죠.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그것을 측정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그런 위치의 개념을 이야기해 줬는데 절대 위치의 개념은 위도 경도다. 상대 위치는 특정 위치가 있고 그 위치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위치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은 실외에서는 주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단의 내용 중에
이 위치 측정 기술이 실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문단에서는 실내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문단과 3문단의 위치 측정의 종류가 이렇게 실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2문단으로 돌아가면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PS 위성 항법 장치, 두 번째는 IMU 라는 게 있다. 관성 측정 장치네요. GPS를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MU는 이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관성 측정 장치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그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뭐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이렇게 다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서 또는 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일단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GPS는 위성을 이용한 거구나. 그리고 1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GPS는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구나. 즉 절대 위치는 뭐다? 위도 경도다. 자, GPS에 관련된 핵심 정보는 이 두 가지인 거죠.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지 않는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오차가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는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이 GPS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접속 초기 같은 때에 접속 초기에 큰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접속 초기가 아니라 좀 지나면 접속이 좀 지속이 되면 이 오차는 이제 극복이 될 수 있겠죠. 또 실내나 터널 등에서 GPS 신호를 받기 어려운 점이 이 GPS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IMU는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실외의 측정 장치로서 IMU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네요.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역시 내장된 어떤 장치이긴 한데 이 IMU가 측정하는 것은 뭐다? 가속도와 속도다. 가속도와 속도 나오고, 그리고 또 초기 위치라는 게 있는데 초기 위치를 계산으로 해서 상대 위치를 구한다. 아까 GPS는 절대 위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IMU의 차이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쓱 지나갔는데요. 이 문장에서 앞뒤의 내용이 달라지죠. 앞에 부분에서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다. 여기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된다. 아까 그 GPS의 장점의 반대죠. 누적되기 때문에 오차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것만 해야 되겠네. 시간 지나면은 오차가 점점 커지니까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주로 실외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문 구조도를 그려본다면 이 글은 위치 측정 기술
스마트폰을 위한 스마트폰이 현재 어디 있느냐를 측정할 때 그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번 단락은 주로 이제 절대 위치, 상대 위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측정 기술 자체는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실외 측정 기술, 실외에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해설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GPS 기술하고 그다음에 IMU 이 기술을 딱 나눠 가지고 측정 방법과 또 장점, 단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지도,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그런 그 지문 구조도도 있지만은 이렇게 도표화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 위성을 이용한다는 점, 잠시만요. 자, 위성을 이용해서 그 신호를 이제 감지해낸 다음에 그것을 절대 위치로 그 스마트폰의 위치를 알아낸다. 근데 IMU는 뭐였다고 그랬죠? IMU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떤 위치 변화를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치를 바꿨는지 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그 위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이 IMU는 상대 위치를 사용한다, 측정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GPS의 장점, 장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그죠? 오차 누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순간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접속 초기라든가 또는 실내 터널 같은 데서는 GPS를 신호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딱 스마트폰을 작동시키고 난 뒤에 접속 초기에 큰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나 터널에서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게 큰 단점이죠. IMU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IMU의 장점은 단기간 움직임에는 큰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GPS와는 반대로 GPS의 장점이 여기서는 단점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누적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 나왔죠. 뭐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실외는 그렇다. 라는 거지요. 실외의 것은 그런데 그러면 실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실내에서의 측정 기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GPS와 같은 것은 이제 실내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더 필요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내에서의 것은 어떻게 될까? 한번 또 산문단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산문단에서 이제 실내의 것인데 위치 측정에 필요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비콘 활용 기술.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콘의 개념이죠. 비콘 개념인데 이것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비콘마다 뭐가 있다?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유한 고유 번호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비콘의 특징이네요.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죠. 비콘에 대한 중요 정보죠. 아주 비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콘은 비콘마다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는 약해지겠죠. 또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는 또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단점이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기가 약해진다. 이 말은 뭐냐? 거리가 멀다. 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단말기가 즉 우리의 폰이죠. 우리의 그 스마트폰 이 단말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 우리 수신기라고 하는 건 우리 폰 안에 있는 거죠. 폰 안에 이 신호를 폰 안에서 이 신호를 인식하는데요. 이 신호를 이용하여 이 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음에 나오겠죠. 다음에 이 그 비콘을 이용한 측정 기술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콘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술은 그 다음 거이죠. 그래서 이 글을 직무도도에서 일단은 설명하고자 할 때 이 비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잠깐만요. 다르게 좀 해볼게요. 비콘 이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내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은 중요 정보가 뭡니까? 여기 실내에 블루투스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식별 번호 위치 정보가 존재한다. 그 식별 번호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전송해주는 그런 장치가 비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특징이자 단점 여기죠? 네. 네, 여기서부터 위치를 못 찾았네요.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이 많을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는데요. 단말기가 이 신호 비콘 신호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고요. 그 인식하는 것으로 위치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점이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 약해지고 이러한 단점이자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 단말기가 비콘 그 신호내로 진입하면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게 되고 그 신호가 이제 그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점이지만 특징인. 그래서 우리 그 인생론에서도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그 단점들 자체가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비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것이 이 쓰임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점들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콘을 이용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단락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이죠? 네, 4번이네요. 4번에서의 중심 내용은 요거죠. 근접성 기법.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신호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는 거예요.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 근데 어떤 비콘을 단말기 위치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콘의 신호가 가장 강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비콘의 신호가 가장 쓸 테니까요. 그죠? 네, 아까 그 3문단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 이것이 단말기의 위치가 됩니다. 5번 단락은 3변 측량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문제 보시면은 문제 15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15번 문항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신호 세기를 뭐로 환산? 거리로 환산. 거리로 환산. 그래서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3개 이상의 원의 교점이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거죠.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 위치로 측정한다. 그래서 이 3변 측량 기법에서는 그 원의 교점이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원의 교점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심점. 그 3원의 교점이 단말기 위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 비콘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술은 위치지도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위치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그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보니까 일단 여기 이제 순서가 있죠. 순서 또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측정 공간의 것을 작은 구역들로 나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구역마다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주위에 비콘을 설치한다.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 세기를 측정한다.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그리고 식별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게 다섯 번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자료는 신호세기, 비콘의 식별번호, 그 다음에 기준점의 좌표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위치를 수신하면 여섯 번째, 비콘 신호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그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그 어떤 비콘의 식별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 이게 이제 일곱 번째죠. 그런 다음에 서버는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러니까 한번 단말기가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8번, 여덟 번째는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거죠. 기준점이 아까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러면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면 결국 단말기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딜까요? 예, 이게 되겠죠. 기준점의 위치가 바로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문단을 사실 함께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요. 여기 다시 4번 단락, 4, 5, 6번 단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3번 단락에서 비콘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단말기가 신호를 인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비콘을 이용한 여기 이제 사실 하위 그 단원이 되겠는데 단락이 되겠는데 위치 측정 기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법을 할게요. 첫 번째는 근접성 기법이었다. 네, 근접성 기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였다? 예, 비콘 신호를 수신해서 신호가 가장 강한 거기서 이제 강하고 약한 비콘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 단말기의 잘못 썼네요.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는 점이 근접성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명확하죠? 그죠? 네, 명확하고 근데 이제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들 하나씩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한다고 해도
이 비콘과 단말기의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기란 사실 조금 힘들죠. 예.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비콘이라 할지라도 단말기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 공간이 모자라서 뒤에다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삼변 측량 기법이었죠. 삼변 측량 기법은 우리 문제 15번에 나온 것처럼 3개 이상의 비콘의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비콘 1, 비콘 2, 비콘 3 이렇게 그렸는데 요 위치, 요 3원의 그 교점이 단말기의 위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호 세기를 위치 거리로 환산한다. 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이 거리로 환산한 다음에 교점을 그 원의 교점이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그러면 비콘마다 신호 세기는 같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콘의 이 원의 반지름 즉 크기는 그 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신호 세기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크기가 작은 것일수록 신호 세기는 가장 센 것이 되겠고, 신호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같은 말인 거죠. 여기서는 신호 세기가 크다. 그러면 원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고 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비콘의 교점을 정한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문단에서 위치지도 기법. 위치지도 기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역들을 나눈다는 거죠.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구역마다 기준점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상대 위치에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비콘을 설치한다 그랬죠. 비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비콘의 색이 기준점에 도달하는 단말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5번째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위치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 비콘의
신호세기, 또 식별번호, 또 뭐가 있습니까? 기준점의 좌표, 좌표 등이 이제 설정이 되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전 작업인 거죠. 사전 작업인 거고, 그 사전 작업에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이제 단말기가 들어오겠죠. 단말기가 수신을 해 놓으면 신호세기를 거기서 이제 측정하는 거죠. 어디에서? 단말기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거죠. 전송하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잘못 썼네요. 여기까지가 8번이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8번. 7번이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준점의 위치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준점의 위치를 찾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준점 위치를 알려주는, 어디에? 단말기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단말기의 위치가, 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3변 측량 기법에서는 요 원의 교점이 이 단말기 위치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근접성 기법에서는 가장 강한 신호를 갖고 있는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그 비콘을 이용한 세 개의 위치 측정 기법의 각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